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이 왜 존재하는가? 최근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있죠?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이 비트코인은 10년 안에 영원으로 수렴을 하게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공부한 바로는 비트코인은 미래 자산이다. 미래의 현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비트코인 가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비트코인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해도 이런 의문점이 들잖아요. 근데 왜? 저도 사실 그랬던 게 사실이에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신뢰를 하고,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있고, 미래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했지만 항상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꼭 비트코인이 되어야만 할까?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가기 시작을 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도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거. 스테이블 코인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 지금 뭐 테더가 사라진다는 소리도 있고, 그리고 저도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CBDC가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나머지 스테이블 코인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헛다리였던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루나가 왜 폭락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게 될 것 같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트럼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트럼프가 지금 내놓은 그런 정책들 왜 이렇게 내놨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 모든 게 하나의 퍼즐로 맞춰졌어요. 어젯밤에 이전에 저도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한테 말씀 안 드렸던 음모론도 있는데 완전히 정리가 되면서 새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저 뇌피셜이요, 아시죠?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들어주시고, 그리고 오늘 내용을 들으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왜 이러고 있을까, 또는 지금 알트코인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는데 왜 그렇게 생기는 걸까, 또는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알트코인들이 오르지 못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런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밌겠죠? 자, 그럼 이야기를 해봅시다. 비트코인이 언제 탄생이 됐죠? 08년도에 나왔단 말이에요. 뭐 09년도에 나왔다, 뭐 이런 말들도 많은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08년도에 큰 위기가 있었죠. 그러면서 갑자기 비트코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했죠? 국가부채라고 했죠. 국가부채. 근데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다. 왜 아이러니할까요?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고 통화는 계속 찍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부채는 어떻게 해결될래야 해결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애초 자체 통화라는 게 폰지라고 했잖아요. 폰지. 통화가 생겨나는 원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이 생겨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A라는 사람이 은행에다 돈을 맡기고 그 사람이 또 돈을 빌려줌으로 인해서 이자를 받아내고, 이런 가운데 자꾸 발생되는 게 통화다, 돈이다. 그 가운데 또 돈도 이렇게 뭐 달러도 발행을 하고 찍어낸다면 당연히 국가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이제 미국도 모르고 있냐? 그렇잖아요. 미국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금 현재 미국과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 세계를 장악했던 그런 나라들이 몰락했던 이유가 뭘까요? 다 국가부채 때문에 몰락했거든요. 부채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걸로 인해서 몰락한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어쨌든 08년도에 큰 위기를 맞이했고,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 비트코인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사실만 이야기를 하면 이런 달러로 찍어내는 게 문제가 되니까 탈중앙화된 그런 현금 수단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비트코인이다, 사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잖아요. 탈중앙화 막 그러면서. 근데 어쨌든 이게 이해는 가는데 좀 의심이 많잖아요. 의구심이 많잖아요. 의구심이. 그렇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믿는 세력 또는 지지하지 않는 세력, 아예 믿지 않는 세력,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가 왜 탄생이 됐냐, 다른 시각으로 말을 해볼게요. 얘를 달러 소각용으로 만든 것 같아요. 달러 소각용,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왜 우리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아니 유동성이 어디서 나서 비트코인이 그렇게 오르겠냐. 뭐 비트코인이 미래에 뭐 20억이 될 수도 있고 50억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얘기하기 좋아하는 게 뭐예요? 뭐 애플의 시총이 얼만데 또는 뭐 테슬라의 시총이 얼만데 비트코인이 그거를 추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얘가 그게 아니라 달러를 다 흡수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유동성의 문제가 아니겠죠. 마치 스폰지 같은 거야. 스폰지고 달러가 물인 거지. 물을 계속 붓는 거지 스폰지가. 그럼 계속 얘가 흡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탄생된 게 비트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소름 돋는 건데 스테이블 코인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원래는 얘네가 이제 준비를 했던 게 비트코인만 준비를 했던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CBDC도 같이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하고 CBDC를 같이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의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다고 했죠. 달러 같은 경우는 그 연준에서 발행한 그런 통화인데 CBDC 같은 경우는 발행한 게 아니라 보증하는 코인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증한다는 거는 어떤 담보가 걸려야지만 보증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얘네가 CBDC를 만들기도 전에 얘가 탄생된 것 같아요. 얘가 스테이블 코인이 담보를 걸고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발생이 된 거지. 뭐 테더도 그렇고 USDC도 그렇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CBDC를 만들기도 전에 얘네가 탄생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CBDC를 준비하려던 계획이 중단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뭐 스테이블 코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CBDC로 바꿀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완전히 헛다린 것 같고 원래 비트코인하고 이렇게 CBDC를 준비를 하고 있었고 CBDC와 비트코인을 통해서 이런 달러를 다 흡수시키려고 했었는데 비트코인은 비트코인대로 성장을 하고 CBDC를 발행하기도 전에 스테이블 코인이 탄생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담보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 담보를 제대로 걸고 있냐. 자 보세요.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만약에 달러를 담보로 걸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면 결국엔 똑같은 거잖아. 달러가 소각되는 게 아니라 1대1인 거잖아. 결국에는 이 부채가 사라지지 않고 기존에 그 있었던 달러를 1대1로 발행을 하면 사라진 게 아니라 그대로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담보가 달러냐? 그게 아닌 것 같아. 예초 자체에 비트코인하고 CBDC를 같이 기획을 했던 게 뭐냐면 달러를 담보로 1대1로 잡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담보로 여기다 이제 흡수를 시키고 비트코인을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옮겨가잖아. 달러는 비트코인으로 흡수가 되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담보로 검으로 인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시 나오게 되는 진짜 골 때리죠. 그러면서 이제 달러를 쓰는데 달러는 사라지는 거지. 그 이상한 구조가 되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천재적인 생각인 것 같아 지금 생각을 해보면. 자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자 보세요. 루나가 왜 공격당한지 알 것 같아. 왜냐면 루나 같은 경우는 특별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달러, 루나, 그리고 UST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알고리즘을 갖는 건데 기존의 USDT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USDC 같은 경우는 담보를 걸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는 건데 루나 같은 경우는 특이한 구조죠. 담보를 거는 형태가 아니라 알고리즘이 걸려 있단 말이야. 그래서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비트코인을 담보로 USDT를 발행을 하는 게 아니라 얘네 알고리즘 안에서 비트코인의 역할을 하는 게 루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루나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던 거지. 이해되세요? 비트코인하고 스테이블 코인하고 하려고 했던 계획이 여기서 샌 거야 지금 이쪽에서. 담보 거는 형태의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알고리즘 형태의 스테이블 코인이고 여기서 먹은 돈은 루나로 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격당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 얘만 독특한 형태잖아. 쉽게 말해서 약간 쥐구멍이 생긴 것 같은 그런 형태였잖아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물론 이제 뇌피셜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트럼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사실 그 대통령이 첫 번째로 된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 당선이 됐는데 굉장히 골 때려요. 왜 골 때리죠? 처음에는 비트코인을 욕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당선되면서 뭐라고 했냐면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어디에 준비 자산으로 만든다는 거죠? 국가의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갑자기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좋게 보고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갑자기 막 이 사람이 너무 좋아 보였을까요? 비트코인이?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준비됐던 이게 계획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소름 끼치는 거야, 이게.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달러가 어디로 간다고 했죠? 달러의 유동성이 비트코인으로 다 흡수가 된다고 했죠. 그럼 달러가 소각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러고 나서 비트코인을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로도 활용을 하는데 미국 국가에 비트코인을 준비를 하겠대. 그럼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소각시키면서 얘를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거야, 점차적으로. 이해가 돼요? 소각을 시키고 다시 얘를 가져오게 되는 국가로.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이 뭐 이제 한정된 수량을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코인 발행할 때 문제가 뭐야? 개발자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 그쵸? 얼마나 해가지고 지네가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 그걸 막 추측하긴 하잖아. 요즘 덱스 거래하는 거 보면은 뭐 개발자 물량이 얼마고 뭐 이런 거 추측하긴 하는데 사실 명확하게 알 수는 없잖아.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가 돼요, 이게? 지금 이 모든 게 계획이 됐던 것 같아.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비트코인만 주구장창 크게 만들고 스테이블 코인들이 굳이 CBDC를 발행하지 않아도 스테이블 코인들이 막 활발하게 움직이게끔 만들고 자기들은 계속 비트코인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흡수한 비트코인을 자기들이 쥐고 있다면 완전히 상황을 뒤집을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이게 모든 게 준비됐던 계획이었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진짜로 얼마까지 올라갈지 가늠이 안 가요. 그래서 얘는 그런 개념인 거지. 막 그런 논란들 되게 많잖아요. 비트코인이 통하냐,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냐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가 아니었던 거야. 탈중앙화 문제도 아니고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냐 없냐의 문제도 아니었던 거야. 그냥 막말로 지금 부채를 흡수시킬 수단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게 비트코인인 것 같아, 제 생각에는.